터키 쿠데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터키는 쿠데타 이후에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 후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터키 언론사 한국특파원인 알파고 시나 씨와 함께 발표될 내용 그리고 앞으로 터키 정세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터키 출신으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드셨습니까? 이제 일단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터키 군이 아무리 좀 세속주의가 제일 강한 파이어도 군 안에서 근데 여러 가지 파가 있거든요. 뭐 좀 약간 종교주의자들도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핵심 라인은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각종 언론사를 열어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모든 도시들에서 동시에는 이제 도지사들 체포되고 다음에는 국회는 다 이렇게 장악하고 방송국도 다 장악하고 쿠데타 발표문이 읽혀지거든요. 발표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장교 병사들까지 합치면 1,500명이나 2,000명 가까이 사람이 이스탄불하고 앙카라에서는 일종의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 좀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자꾸 이제 SNS를 통해서 조금씩 소식들을 확인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언론사를 장악한 게 아니라 이제 한 곳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의심스러웠다는 그리고 말인데. 그 사람들도 많아봤자 10명, 12명 정도가 가서 그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악한 거 아니고 그 앵커한테 억지로 이 발표문을 읽어라라고 한 정도예요. 처음부터 뭐 성공할 것 같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건데 가족들은 피해 안 보죠? 저희 가족들이 제일 동부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에요. 물론 우리 고향에서도 사람들이 다 에르도안의 이제 그 요청에 따라 다 관장에 모으고 우리는 끝까지 에르도안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난리가 있었죠. 가족들은 에르도안을 좀 지지하는 쪽에. 제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고향에서 에르도안의 땅에 그 정기개발 땅에 부위원장이었어요. 우리 고향에서. 근데 2007년 때부터는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도 아빠 보기에는 둘 양쪽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아빠는 그냥. 그 쿠데타 이후에도 이제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현지 상황을 좀 전해주시면 지금은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국가에서 통제적으로 오는 그 문자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오잖아요. 긴급 메시지. 가끔씩 국민이요 제발 관장을 피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직도 쿠데타 추가적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문자 오고 다음에는 군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에르도안하고 그 AKP 측의 말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요 제발 관장을 떠나지 마세요. 쿠데타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직도 무지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이런 정보를 잘못된 정보들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국가 안에서는 뭔가 좀 약간 중도권의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광장에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제 고향도 너무나 조그만한 너무나 빈공 도시인데 거기서도 아직도 사람들 광장에 모여 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도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수도 앙카라에 돌아오지 않고 이스탄불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것도 너무 공교스러운 일이죠. 왜 앙카라에 아직도 안 가요? 왜냐면 앙카라에 가면 좀 상징적인 일인데 아직도 이스탄불에 있는 거 좀 약간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터키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좀 지나서 이제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지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좀 약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그 겉은 뒤에서는 군인들하고 에르도안 간에 무슨 협상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 보시면 이미 5만 명 공무원이 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노동부에 있는 사람이 무슨 관계랑 쿠데타라는 연계가 있겠어요. 합치면 5만 명 공무원이 직위가 해제됐고 다시 해고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 판사까지 합치면 7,000명 정도 군인 검사 판사는 지금 체포됐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 학과장들까지 그 발표문이 나왔어요. 당신들 해고당했다고. 그럼 대학교에 있는 학과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체포되거나 해임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해임된 사람이 5만 명이고요. 예. 체포된 사람이 7천 명 넘었어요. 예. 왜 이렇게 정말 그 대규모 인원들을 숙청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전혀 지금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이제 예를 들면 같은 언론사에서 일하신다면 네. 우리 같은 급인데 앵커님이 승진했어요. 저는 네. 기분이 나빠요. 왜 승진했냐.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이 사람도 쿠데타 세력하고 이렇게 서로 신고하기가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할 중대 발표 내용 중에 사형제를 부활할 것이다. 사형제도도 이런 있고요. 전망이 아마 나오더라고요. 미국을 비난할 수 있는 말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부 군인들이 미국 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군이 이 정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다음에는 사형제로도 얘기했고 다음은 이 5만 명이 해지당했는데 왜 해지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말을 할 건데 근데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냥 비난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그것도 다 예측이고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사형제를 만약에 도입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불안에 혼란이, 예. 또 다른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일단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형제가 지금 부활한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전에 있었던 그 범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형제가 나오는 순간부터의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국제적으로는 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소급 돼 적용을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예. 얘기죠. 예. 예. 두 번째는 이미 에르도안이 2007년, 2008년 때는 한번 군 안에서는 숙청 과정을 했거든요. 예. 거의 한 200명 넘게 장교가 뭐 중장, 서장, 대장이 체포됐는데 사형제가 그때 있었다면 그 사람들 다 죽였어야 됐는데 에르도안이 2012년 때는 이 사람들 무죄다라고 해서 네. 다시 그 사람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형제가 나온다면 무고한 사람들도 아마 사형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쿠데타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작극이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르도안의 그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가 이렇게 헬기들이 공습을 하고 있는데 그 F-16들이 이렇게 공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F-26 비행기들 사이에는 사이를, 너무 예. 편하게 가서 이스탄불에서 기재해견을 하고 기재해견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위 즉 네. 우리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네. 예. 사람이 좀 약간 생명이 위협을 예. 받는다면 그 정도 웃을 수 있나요? 예. 알파고 기자가 보시기에 이번 터키 쿠데타의 가장 큰 원인, 쿠데타가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 보기에는 군 안에 있는 그 좀 약간 살짝 극단에 가까운 이 세속주의 세력이 이미 오랫동안 많은 자극을 받았거든요. 자꾸 그 사람들이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고 비평을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에르도안이 그 사람들을 좀 쉽게 군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8월 31일 되면 터키 군이 항상 개편되거든요. 예. 승진한 사람들 승진하고 퇴직한 사람들 퇴직을 하는데 그래서 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8월 30일 날 전에는 우리는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보도 보면 에르도안 부부의 호화 생활을 지적한 보도가 네. 많았어요. 예.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예, 권장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도 본인들은 그렇게 막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되는 그것도 겁니까? 해명을 잘하는 건데요. 이슬람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비이슬람 사람들 적용하겠다 식으로 그 궁정도 지금 1000개 정도 방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 순방에 갔을 때는 이제 예. 그 가족분이 좀 약간 거의 1억, 2억 넘는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쇼핑하는 예. 사진도 공개가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면도 있어요. 저는 이거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의 글들에서 읽었는데 에르도안이 요즘에 살았던 동네가 너무 빈곤층이 심했던 동네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살았던 동네가 그래서 예. 거기에서 남았던 한 해 좀 약간 트라우마, 부자들에 대한 좀 약간 분노 뭐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뭐 예. 연봉만 646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더 심한 것들도 있어요. 그건 예. 그냥 언론에 나온 분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터키 쿠데타 이후의 소식을 좀 짚어봤습니다. 터키의 언론사 한국 특파원인 알파고 시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